자, 오늘은 원의 마지막 내용, 원가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원에서 시험 문제도 가장 최다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선 개념 수업하고 문제풀이 유형 수업하고 나눠서 올릴 테니까 먼저 개념 수업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여기 원가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자기가 좀 원하는 스타일 쪽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죠? 잠깐만 노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은 위치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봐야겠지.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네. 그래서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을 그렸을 때, 자, 직선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을 했었잖아. 뭐라고 얘기냐면, 접한다. 이제 우리가 중3 때도 배우죠. 접선이라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보고서 이렇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또는 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선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저 밑에 거를 좀 더 추천을 하긴 하지만 위에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서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원의 방정식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고 자,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얘랑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잖아.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또는 함수에서 우리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y에 대한 식을 여기 원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 A, B, R은 모두 상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전개하면 자, 전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개는 제가 할게요. 자, 전개하고 나면 이걸 풀어서 나온 자, x제곱이 빠졌네요. 미안해요. 네. 자, 이걸 풀어서 나온 x값들이 이 교점의 좌표들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가지면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 교점이 한 개인 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만을 갖게 되면 얘는 좌표상에 나타나는 근이 없기 때문에 자, 교점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서 나오는 그 판별식 있지? 그지? 우리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이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좀 괜찮은데요 내용이?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이 맨날 이렇게 생겼나? 내가 지금 기본형 써놨지, 기본형.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y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었어. 넣으면 항이 몇 개가 될까? 이게 b가 상수면 다행인데 이게 문자면 ax 플러스 b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서 이걸 전개하려면
또 3개짜리 항을 전개해야 돼서 상당히 좀 번거로운 편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형인 원에서는 판별식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그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다른 좌표가 있을 때 그때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좀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시는 분은 최대한 기본형일 때만 기본형일 때만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얘를 사용하는 게 사실 비추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다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있고 자,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또 직선이 이거 안 만나네. 자, 3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 3가지를 한번 해볼게. 우선 여기서 용어로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게 자, R은 당연히 반지름을 얘기할게요. 네, 반지름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D라는 게 다시 나오는데요. D라는 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냐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D와 R을 비교하는 거야. D와 R을 비교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부등호 방향까지 외우는 건 아니야 원래. 자, 만약에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왼쪽 원을 봐봐. 거기서 이렇게 자,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봤어.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가 커, R이 커?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안쪽에 파고든 거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R보다 작은 거야. 괜찮아? 근데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 그 반지름과 같지. 그지? 그래서 D와 R이 같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 D가 R보다 크다라는 이렇게 3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앞에 공식을 아셔야겠지만 그것만 잘 써먹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중심이 0,0이 아니면 판별식보다는 이쪽이 좀 더 편하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 또는 D와 R을 비교하는 방법. 근데 이 부등호 방향을 막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반지름보다 가까이 있으면 원 안쪽으로 좀 파고든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R보다 크다.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다 직선이. 그 뜻은 뭔가 안 만나는 거겠지, 그치? 그 느낌을 비교하시면서 얘네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위치 관계 갖고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요. 특히 이 접하는 경우 있잖아요. 접하는 경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특별한 이 접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뒤쪽에서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알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비교평가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5와 이 1이 있고요. 네. 자, 직선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 자, y는 자, 2x 플러스 2라는 자,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1단계는 이렇게 원이랑 직선을 다 주고 자,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자,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그러면 2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해보는 거야. 나 한번 판별식으로도 한번 해봐야지. 두 번째는 D와 R을 비교 한번 해봐야지. 자, 이렇게 2가지로 한번 가보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라는 건 이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2개를 연립을 하려면 보통 직선은 1차식이고 원은 2차식이니까 이 직선을 원에다 대입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y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개를 하는 거지. 자, 전개는 빨리 할게요. 네, 전개를 했어요. 틀렸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판별식을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이거 판별식 해보면 어때? 자, 우리 4분의 D 짝수 판별식 쓰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네. 자, 판별식이 양수라는 건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고, 그 실근이라는 x값이 이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치? 자,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은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이고, 그 말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개념을 잘 정리하세요. 지금 천천히 쉬운 문제를 풀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D와 R을 비교해 보는 거지. 자, D라는 게 뭐였지? 자, D라는 건 원의 중심과 자, 직선 사이의 거리지. 자, R은 반지름이니까 뭐 우리가 알 게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저 원의 중심은 뭐였어? 자, 원의 중심은 기본형이니까 자, 0,0이었고요. 자, 직선하고 거리를 구할 건데 직선하고 거리 구하려면 y는 꼴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위에 있는 직선 한쪽으로 넘겨서 저 직선과의 거리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얘네랑 거리 d를 구해보면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점을 직선에 넣은 거지. 여기다 0, 0 넣으면 2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이거 잘 구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단원 끝날 때까지 아주 잘 써먹을 겁니다. 자, 근데 R은 얼마야? R은 자, 저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5였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5였잖아. 그러면 얘가 큰지를 비교해보는 거야. D와 R을 비교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 루트 있어도 헷갈린다. 그럼 제곱해보는 거지. 자, D 제곱은 루트 5분의 2를 제곱하면 5분의 4고요. R 제곱은 반지름을 제곱하면 5가 되겠죠. 다 당연히 누가 크죠? 네, R 제곱이 D 제곱보다 크죠. 즉 D가 R보다 작다라는 걸 알았네. 자, D가 R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반지름보다 직선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 D라는 게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까이 있다? 반지름에 딱 닿는 순간이 접하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 문제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를 한번 해본 거야. 근데 이게 0,0이 아니면 내가 그때는 판별식이 별로 풀고 싶지가 않아서 그때는 지금 비교 평가를 안 할게요. 그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저는 갈 건데 그때도 판별식이 좋다 그러면 왼쪽으로 푸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방금 거를 시험 문제로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원이 있고요. 자,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자,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판별식도 괜찮고 D와 R 사이의 비교도 괜찮아. 자, 어떤 거든 다 좋은데 이번에도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알지? 자, 그럼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거는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내가 할만한 거라 그랬어, 그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y에다가 2x 플러스 k를 넣고 자, 전개를 한다고 칩시다. 자, 전개는 빨리 할게요. 네. 자,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겠네. 그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다. 자,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그래서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혹시 부등식을 못 풀까봐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면 자, K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5가 돼서 우리 사이값 0보다 작을 때 사이값 그래서 마이너스 5와
O 사이가 나온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자, D와 R을 비교하는 거. 딱 보자마자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이런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D라는 녀석이 반지름보단 좀 가까이 있어야겠구나. 그럼 나는 D가 R보다 작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려보고. 자, 그러면 자, D와 R 사이를 비교를 하려면 어쨌든 D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뭐였지? 원의 중심이 0,0이었고. 자, 직선은 항상 는 0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Y를 한쪽으로 넘겨서 자, 얘랑 거리를 구한 게 D지. 그치? 자,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는 거니까 0, 0 넣으면 뭐만 남아? K만 남지. 그게 이 원의 반지름 얼마였어? 반지름 제곱한 게 아까 5였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5였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이 D가 R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작아야 된다고. 오케이? 글씨 개판이다 진짜. 그래서 요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싫으니까 이 루트 5를 양변에 곱하면 절대값 K는 5가 되고요. 자, 우리 절대값 부등식의 원리 절대값 K가 5보다 작으려면 K는 마이너스 5와 자, 5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풀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판별식이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0,0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두 가지를 겸비하되 오른쪽으로 푸는 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왼쪽 거는 몰라도 오른쪽 걸로만 풀면 상관없는데 왼쪽 걸로만 풀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원의 자,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우선 공식은 얘기 안 할게 지금. 자, 이건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그 원과 접하는 직선이 있었잖아. 그걸 줄여서 우리가 접선이라 그러지. 그지? 그러면 원이 있고 접하는 선이 있을 때 이 접하는 선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패턴별로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책에 보시면 이제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에 기울기를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 밖의 점을 한 점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접선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1, 2번 같은 거든 전부 다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처음부터 외우고 풀면 내가 뭘 푸는지도 모르고 그냥 답만 구하는 거라서 사실 좀 별로 비추고요. 웬만하면 처음에는 좀 답답하더라도 공식을 안 쓰고 웬만하면 원리대로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 풀은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원 위의 점을 하나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1번 상황만 좀 설명을 할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원 위에 지나는 한 점을 딱 알려준 거야. 야, 여기를 지나면서 이 원 위의 점 하나 알려주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접하는 선하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만나는 점이 그 원 위의 점이야. 이제 접점이라 부르지. 그러면 이게 항상 수직이 된다고.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면. 그러면 우리 수직이다 그러면 뭐 기억나는 게 있지 않아? 수직이다. 우리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다. 뭐가 떠올라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게 떠올라야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요 직선하고 요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서 문제가 풀려. 자, 그런데 예를 들지 않고서 절대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겠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O 위의 점 1,2에서의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나왔어. 자, 나왔으면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 자, 여기가 중심이 뭐지?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지. 자, 여기 1,2라는 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원과 스쳐가는 직선을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을 알려면 우리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였냐면은 기울기 알아야 되고 지나는 한 점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미 1,2를 지난다는 거에서 이미 지난 점 하나 알지. 그럼 기울기만 알면 끝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이 중심과 연결했을 때 수직이다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0,0하고 1,2랑 자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두 점 사이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라서 2가 됐지.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하고 1,2를 연결한 기울기가 2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 수직인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이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하나 알았잖아. 점과 기울기 알았으면 우리 직선 구해 못 구해? 뭐 중학교 방식도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자, 이렇게 해서 이 접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만 구하면 끝?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끝?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이건 뭐 굳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뭐 공식이 필요해. 자, 공식은 나중에 시험 때나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공식 하나도 안 써도 좋아요. 네. 저 그냥 아예 공식 안 쓸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자, 기울기를 알려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원이 있어. 여기 접선이 있는데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밖에 모르니까 이제 뭔가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남잖아. 자,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지? D라고 쓰기로 했지. 근데 이 접할 때는 성질이 뭐야? 접할 때는 그 D가 R이랑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기울기 알려주고 D는 R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접선을 구하면 끝이야.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자, 예를 들어 봐야 돼. 일단 문제 풀이는 일단 본격적으로 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에 자, 기울기가 자, 2인 접선 구하래. 자, 이거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긴 하니까 우리는 y는 2x까지는 알지. 근데 뒤에를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남는 거지. 그 미지수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k라고 놓고 얘가 이 원과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이라고 풀어도 좋아. 얘 중심이 0,0이니까. 또는 d와 r이 같다고 놓고 풀어도 좋아. 어떤 거든 상관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오른쪽을 추천하니까 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한 게 반지름과 같아져야 되는 걸 찾는 거구나. 그래서 이 원의 중심 0,0하고 이 직선을 0꼴로 만든 요거랑 이제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자, 둘이 거리를 구해볼게. 자, 계속 연습하는 거야. 자,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0, 0 넣으니까 k가 이 원의 반지름 얼마랑 같아야 돼? 이 원의 반지름 루트 5랑 같아야 되겠지. 괜찮아? 자, 요걸 풀어서 양변에 자, 루트 5를 곱해서 5가 되고 따라서 k는 풀마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여기 좀 어려워. 여기 좀 어려워. 자, 하다가 내가 좀 요 정도에서 좀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끊을 테니까 요런 걸 갖고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까지를 이제 쭉 연결을 하는 거야. 자, 너무 길어졌나 보다. 너무 길어졌나 보다. 여기서 자르기. 여기서 잘라서 자, 개념은 여기서 잘라보고 이제 예제들을 좀 더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잠깐 쉬고 나서 자,